네, 안녕하십니까. 덕후맨입니다. 택시 운전 자격시험 예상문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한눈에 봐도 답은 보이죠. 택시, 국민의 교통 편의 제공. 근데 여기 갑자기 화물, 정답은 3번인데요. 택시 운송 사업에 있어서 목적은 법 1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택시 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뭐한다? 택시 운송 사업의 건전한 발전, 택시 운수 종사자의 복지 증진, 국민의 교통 편의 제공. 그래서 첫 번째는 건전한 발전, 두 번째는 택시 운수 종사자, 즉 기사님들이죠. 복지 증진. 그 다음에는 국민의 교통 편의 제공. 이 세 가지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택시 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래서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한다. 이 부분이 택시 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자는 교통공단 이사장, 지방경찰청장,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시도경찰청장입니다. 즉 지방경찰청장이죠. 그래서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자는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0조에 시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뭘 할 수 있다?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즉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사람 누구다?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 같은 말이죠. 시도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나 같은 말입니다. 문제 3번입니다. 도로교통법의 목적은,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당황하지 마시고요. 잘 모른다 할지라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그러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겠네? 그 정도.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 그러면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겠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 이거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입니다. 여기서 도로 나온 것만 찾아도 여기죠. 정답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대강 큰 틀에서 보셔도 답은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을 일으킨 그러면 이거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3번이 도로교통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의 목적은 3번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눈여겨봐 주시고요. 문제 4번입니다.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승합자동차의 승차 정원 기준은, 2종으로 운행할 수 있는 승합자동차 몇 명까지 태울 수 있냐는 거죠. 그렇죠. 10명이죠. 2종 보통은 10명입니다. 1종은 몇 명이죠? 15명 이하입니다. 1종은. 2종은 10명입니다. 이 부분은 별표 조문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이게 좀 적어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대형 면허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종 보통 면허에서 몇 명이다? 승차정은 15명. 2종 보통이다. 여기가 2종이죠.
2종 보통이다. 몇 명? 10명. 그래서 1종은 15명 이하. 2종 보통은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글씨가 적긴 한데요. 한번 쭉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승합자동차 10명 이하까지 할 수 있다. 문제 5번입니다. 자전거 도로가 아닌 것은 자전거 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맞습니다.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맞습니다. 자전거 우회도로 틀렸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맞습니다. 자전거 우회도로, 자전거는 우회하십시오. 이런 건 아니겠죠. 자전거 우선도로. 자전거 우선도로는 있지만 우회도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법에 나와 있냐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전거 도로의 구분 그래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 그 다음에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그 다음에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이렇게 종류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류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것은 자전거 우회도로가 아니라 자전거 우선도로 그러면 맞습니다. 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문제 6번입니다. 다음 중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가 아닌 것은 자동차, 차하고 이 자동차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이거는 차에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동차는 아닙니다. 정답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에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특수자동차는 들어가지만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차는 되는데 자동차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도로교통법 2조에서는 자동차란 그래가지고 아주 종류가 나와 있어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 오토바이죠. 오토바이. 여기까지는 들어가요. 오토바이까지는. 그래서 눈도장 찍어 두시고요. 네, 도로교통법 22조에 17호에 보면 여기 차마 그래가지고 차란 했어요. 차. 그러니까 차에는 자동차도 들어가고 건설 기계도 들어가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전거도 들어가고 동력으로 끌고 다니는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 자동차에서 다시 이제 승용, 승합, 화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차에는 들어가는데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요 차에는 들어가요. 여기는 들어가는데 자동차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가 아닌 것은 그랬으니까 원동기 장치 자전거다. 고속도로가 국지성 폭우로 물이 많이 고였고 비록 가시거리가 60m 정도이었다. 고속도로는 시속 100km가 최고 속도다. 해당 구역의 최고 속도로 오른 것은 자, 빗물이 고였다. 그러면 몇 프로 감속입니까? 빗길은 20% 감속입니다.
근데 이제 아싸, 그러면은 20km 감속이니까 80km겠네? 이러면 틀리는 거죠. 이 뒷부분에 가시거리가 60m다.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이면 몇 프로 감속이에요? 50% 감속이에요. 그러니까 빗길만 봐가지고는 틀립니다. 빗길인데 안 보여요, 잘. 즉 100m 이내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가시거리 100m 이내이면은 50% 감속이기 때문에 100km에 50% 감속이면 그렇죠. 시속 50km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50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빗물이 많이 보였다. 빗길 20% 감속. 이것만 볼 게 아니라 가시거리 100m 이내. 그럼 여기는 50% 감속. 그러니까 100km니까 50%니까 50km/h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에서 왼쪽 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종은 일반 도로죠. 여기에 중앙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1차로, 그럼 여기가 1차로가, 여기가 중앙선이니까 여기가 1차로, 죄송합니다. 왼쪽 차로. 수정합니다.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 이렇게 되죠. 이 왼쪽 차로로 다닐 수 있는 차는 뭐죠? 승용자동차하고 승합자동차. 그 다음에 이 오른쪽 도로로 다닐 수 있는 차들은 뭐죠? 대형 승합.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화물 자동차는 모든 자동차는 이 오른쪽 차로입니다. 그래서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 일반 도로에서요. 그러면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니까 일반 도로죠. 왼쪽 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것은 승용차하고 승합차만 다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승용자동차가 되겠고, 대형 원동기 장치, 화물 장치는 다 어느 쪽으로 다녀야 된다? 이 오른쪽 도로. 오른쪽 도로로 다녀야 된다. 그래서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에서 왼쪽 차로로 다닐 수 있는 차. 좀 전에 보셨지만 여기가 중앙선, 여기가 왼쪽 차로, 여기가 오른쪽 차로. 그러니까 이 왼쪽 차로로 다닐 수 있는 거는 뭐다?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오른쪽 차로로 다닐 수 있는 것은 대형, 또 화물, 그 외 기타 등등의 차들은 다 오른쪽 차로로 다녀라. 그래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는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는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오토바이 이런 것들은 다 어디로 다녀라? 건설기계.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같은 거죠. 이건 다 어디로 다녀라? 오른쪽 차로로 다녀라. 고속도로에서는 편도 2차로밖에 없다면 무조건 고속도로 1차로는 뭡니까? 추월선이죠. 그래서 앞지르기 하려는 차들은 다 1차로로 앞지르기 해라. 그 외 모든 차는 편도 2차로인 고속도로에서는 2차로로 모든 자동차가 다녀야 된다. 그 다음에 편도 3차로인 고속도로, 편도 3차로인 고속도로에서는 어떻게 되죠? 이게 고속도로입니다. 여기가 중앙선입니다. 1차로. 편도 3차로면 여기를 뭐라고 그러죠? 1차로. 여기를 왼쪽 차로. 여기를 오른쪽 차로. 이렇게 부르죠. 1차로는, 이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무조건 요거는 추월선. 앞지르기 하려는 차. 그 다음에 왼쪽 차로는 승용차, 승합차. 그
그다음에 오른쪽 차로는 이거 외의 모든 차량들, 대형, 화물, 기타 등등 오른쪽 차로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편도 3차로 이상이면 1차로는 앞지르기 차량, 왼쪽 차로는 승용차 및 승합자동차, 오른쪽 차로는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그 외의 건설기계 오른쪽 차로. 이거는 100%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 일반 도로죠. 일반 도로에서 왼쪽 차로 뭐다? 예, 승용차, 승합자동차.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편도 1차로의 고속도로에서 최고속도는 편도 1차로 고속도로입니다. 예, 작은 고속도로죠. 최고속도는 몇 킬로미터입니까? 그렇죠. 80km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 전체 속도는 다 알아두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보면 일반 도로에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주, 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는 몇 킬로입니까? 원칙이 시속 50km입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찰청장이 60km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외의 지역, 감옥 이외의 지역 그러면 뭐겠어요? 주상공록이니까 녹지지역이겠죠. 들판입니다. 들판. 이 녹지지역에서는 60km 시속. 그런데 이 녹지지역이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입니다. 그러면 몇 킬로미터? 80km. 그 다음에 자동차 전용 도로는 몇 킬로미터? 90km. 시속 90km. 고속도로 편도 1차로는 80km. 편도 2차로 이상은 100km. 그런데 화물자동차, 1.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몇 킬로? 예, 화물자동차는 80km. 이 부분은 길이 없습니다. 암기를 해 두셔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두 번 봤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사람 좀 사는 곳이에요. 이런 곳은 50km다. 시속. 그 다음에 그런 곳이 아닌 그 외의 지역은 즉 들판이죠. 예, 녹지지역입니다. 시속 60km. 그런데 녹지지역에서 2차로 이상의 도로가 돼 있다. 그러면은 시속 80km까지 나온다. 자동차 전용 도로는 시속 90km까지다. 고속도로는 1차로면 시속 80km, 2차로 이상이면 100km인데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는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 특수자동차 이런 거는 시속 몇 킬로? 80km.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편도 1차로의 고속도로에서 최고속도는 시속 80km가 되겠습니다.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화물자동차 1.5톤 초과인 화물자동차는 몇 킬로미터까지 갈 수 있다고요? 예, 시속 80km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화물자동차는 시속 80km까지 갈 수 있습니다. 문제 11번입니다. 난폭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위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클락션 계속 울려대는 거죠. 난폭운전입니다. 앞지르기 방해 금지를 위반해서 했다. 이 난폭운전입니다. 고속도로에서 후진했다. 난폭운전입니다. 승하차자 추락방지 조치 위반, 이게 난폭운전으로 열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 2, 3번은 난폭운전이고요. 4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난폭운전도 도로교통법 46조의 3에서 딱 규정되어 있어요. 이것은 난폭운전이다 해가지고 9개 상의 난폭운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 위반, 지시 위반, 난폭 운전이다. 중앙선 침범, 난폭 운전이다. 속도 위반, 난폭 운전이다.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난폭 운전에 해당된다.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 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난폭 운전이다. 앞지르기 방법,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은 난폭 운전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크락션 울려야 된다. 소음 발생한다. 난폭 운전이다.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했다. 난폭 운전이다. 고속도로에서 횡단 유턴 후진 금지를 위반했다. 난폭 운전이다. 그래서 이 난폭 운전의 유형을 알아두십시오. 다시 봅니다. 난폭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위반 행위는 이런 부분은 다 난폭 운전 행위로 나와 있죠. 근데 승하차자를 추락을 방지하지 않았다. 예, 좀 넘어지게 했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난폭 운전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최고 속도가 매시 80km인 도로에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다.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경우에는 몇 프로 감속입니까? 비가 내려 노면이 젖었다. 20% 감속이죠. 예. 노면이 얼어붙었다 그러면 50% 감속인데 결빙은 50% 감속인데 이거는 비가 젖어 있다. 그러면 20% 감속입니다. 그러니까 80km에서 20%를 감속하면 몇 프로가 되겠습니까? 즉 80%로 달리라는 얘기죠. 20% 감속이니까. 그럼 88에 64, 매시 64km가 되겠네요. 정답은 3번 64km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시속 80km인데 (100%로) 가면 80km예요. 근데 80%까지만 가야 돼요. 20% 감속이니까. 그러니까 곱하기 0.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4km/h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80km 최고 속도인데 비가 내렸으니까 20% 감속. 그래서 88은 64 하니까 매시 64km로 가야 된다. 13번입니다.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가 아닌 곳은, 이 주차 금지 장소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이 부분이죠. 터널 안 주차 금지, 주차하지 못합니다. 주차 금지 장소죠. 도로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인 곳 주차 금지 장소입니다. 다리 위에서도 주차 못합니다. 교차로의 가장자리로부터 10m 이내인 곳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나요? 교차로가 이렇게 있으면 이 가장자리로부터 몇 미터 이내? 10m가 아니라 5m 이내에서는 주차 못합니다. 10m 이내인 곳이 아니라 5m 이내인 곳,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 그래가지고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못한다. 교차로에다가 세워놓으면 안 되겠죠. 횡단보도에 세워도 안 됩니다. 또 안전지대가 설치된 그 안전지대에서 사방 10m 이내인 곳도 안 됩니다.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눈두장 찍어두시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 이 부분은 100% 나오니까 터널 안에 주차 못합니다. 다리 위에 주차 못합니다. 여기서 5m 이내인 곳, 즉 공사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그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인 곳은 주차 못합니다. 다중이용업소로 정해진 곳이 있어요. 경찰청장이. 거기서 5m 이내는 주차 못합니다. 기타 시도경찰청장이 주차 금지 장소로 지정한 곳 주차 못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가 아닌 곳, 터널안 도로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부터 5m 있는 곳 다리는 다 주차 금지 장소입니다. 교차로의 가장자리로부터 10m가 아니라 5m 이내인 곳에는 주차를 하지 못합니다. 14번입니다. 다음은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는 고인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맞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고 가고 있다. 또는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고 있다. 도로를 횡단하고 있으면 일시 정지하라. 맞습니다. 운전자는 승객이 차 안에서 안전운전에 현재의 장애가 될 정도로 춤을 춘다. 제지해야겠죠. 내버려 두고 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 그랬으니까 맞는 거죠. 경운기를 울릴 때는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울려라. 틀렸죠. 이거 난폭운전에 해당되죠. 최소한으로 울려야 합니다. 근데 계속 빵빵댄다. 크락션을. 그러면 이거 난폭운전입니다. 그래서 준수사항이다. 틀린 거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차마가 한 줄의 도로에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자, 크게 보면 이렇게 해서 중앙선. 그러면 요 끝에는 뭐가 있죠? 이렇게 경계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걸 우리가 연석선이라고 그래요. 연속적으로 돌이 놓였다 그래서 연석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 안에는 이제 요렇게 해서 이걸 뭐라고 그러죠? 차선이라고 그러고, 요 차가 일렬로 쭉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요거를 뭐라고 그러죠? 요걸 차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로, 2차로 이런 식으로 이걸 차로라고 그러죠. 요거를 차선이라고 합니다. 요 중앙에 있는 요거는요 중앙선이라고 하고, 요 끝에 돌로 요렇게 쭉 요렇게 경계선을 이렇게 그는 거. 여기는 이제 사람 다니는 보도죠. 여기는 전체를 뭐라고 그래요? 이 전체를 차도라고 그러죠. 차도. 차가 다니는 길이다. 이 전체는 차도가 됩니다. 차도 안에 이렇게 구분을 그어놓은 선, 이걸 차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차가 일렬로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요거를 뭐라고 그런다? 차로라고 한다. 여기서 한 줄에 정하여진 도로 부분을 통행하도록 구분한 곳, 요 부분. 한 줄의 도로에 정하여진 부분을. 그래서 요거는 차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도로교통법 2조에 다 나와 있어요. 차도란, 연석선, 아까 봤죠. 연석선으로 이어진, 그래서 안전표시 뭐 이렇게 해서 차가 통행할 수 있게 된 부분, 그걸 차도라고 한다. 중앙선이란, 다음에 차로란, 차선이란. 그래서 차로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에 정해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 그래서 차로와 차선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마가 한 줄로 도로에 정해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말하는 거 차로입니다. 16번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차의 운전자가 국가경찰관서에 사고 신고할 때 알려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이건 잘못하면 이제 이 보고사항은 주로 어떻게 됩니까?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육하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고가 언제 일어났지? 이것도 들어간 것 같아. 이러면 안 돼요. 이게 빠습니다, 이게. 언제 사고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알려야 할 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일어났다, 지금 몇 명이 다쳤다, 무슨 물건을 손괴했다, 이런 것은 다 경찰관서에 알려야 할 사항이 되지만 시간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제 틀릴 수가 있죠. 왜 시간이 아닐까요? 그건 이미 나타나잖아요. 벌써 알려주면 그 시간에 사고 난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필요 없어요. 이것도
조문에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는 어떻게 하라. 맨 먼저 사상자를 구호하고 그 다음에는 피해자에게 내 명함 같은 걸 줘라. 내 주소를 줘라. 이거 안 하면 뭐가 됩니까? 뺑소니가 되니까 뺑소니. 그 다음에는 이제 경찰관서나 이런데 알려라. 신고해야 된다. 신고할 때는 뭘 신고해야 되냐? 사고가 일어난 곳, 장소죠. 어디에 사고가 났습니다. 사상자 수, 누구누구와 몇 명이 다쳤습니다. 손괴한 물건, 뭐가 부서졌습니다. 그 밖에 조치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안 나오죠? 언제, 시간, 즉 사고 시간이 언제다. 이건 없어요. 왜 이게 없을까요? 전화 한 시간에 사고 난 거예요. 그래서 언제는 안 들어간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차의 운전자가 국가경찰관서에 사고 신고 때 알려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언제 났는지는 필요 없다. 왜? 전화 온 시간에 이미 알고 있다. 경찰관서 지금 일어났구나.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알려야 합니다. 어떤 운전자가 사망 1명, 중상 2명, 경상 2명인 사고를 발생시켰다면 그에 따른 벌점은 몇 점이겠느냐? 이 벌점도 아셔야 됩니다. 사망 사고는 벌점 몇 점입니까? 90점입니다. 중상은 사망 1명당입니다. 1명당. 중상은 1명당. 1명당 몇 점입니까? 15점입니다. 경상은 1명당 몇 점이죠? 5점입니다. 부상은 1명당 2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망 1명이니까 90점 플러스 중상 2명이니까 15 곱하기 2니까 30점 플러스 경상 2명이니까 5점 곱하기 2니까 10점. 그러면 얼마가 되죠? 벌점 130점이 되죠. 그래서 130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91조 1항에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망 1명마다 90점 벌점, 중상 1명마다 15점 벌점, 경상 1명마다 5점 벌점, 부상신고 1명마다 2점 벌점. 그리고 사망은 사고 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죽으면 사망, 중상은 3주 이상의 치료, 진단이 3주 이상 나오면 중상, 3주 미만 5일 이상 나오면 경상, 5일 미만 나오면 부상. 그래서 이 조문 이대로 눈두장 찍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운전자가 사망, 중상 2, 경상 2, 그러면 이렇게 점수 계산한다. 알아두시고요. 18번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령상 사망사고는 교통사고 발생 시부터 며칠 이내에 사람이 사망한 사고를 말하는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실제 현재 적용하고 있는 것을 묻는 거예요. 30일 이내에 사망하면 사망사고로 봅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령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부분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이 나오는 것은 교통사고 조사 규칙 2조 3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대형사고란 그래서 3명 이상이 사망하면 대형사고인데 사망을 뭐라고 했냐면 30일 이내에 사망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령에는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사람이 사망한 사고를 사망사고로 한다라는 조항은 있다 없다? 여기는 없어요. 근데 대형사고 판단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 규칙에 30일 이내에 사망하면 사망이다. 사망사고다. 여기서 가져와서 실무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은 30일이라고 답해서 우선 맞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에는 규정되지 않은데
실무상 하고 있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의신청 걸어봐야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의 특례 법령상 원래는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법령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시험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30일이라고 답하는 거. 그래서 맞고 합격하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피로가 운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운전에 필요한 몸과 마음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맞죠? 피로가 누적이 되면 교통 표지를 간과하거나 보행자를 잘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날 확률이 높죠. 긴급 상황에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 졸리우니까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느리다든가. 피로는 시간이 경감에 따라 점점 회복되기 때문에 운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틀렸죠. 시간이 계속 경감하면 피로는 누적이 돼서 회복되기가 어렵죠. 쉬어야 됩니다. 정답은 4번이 틀렸고 정답입니다. 문제 20번입니다. 엔진 개통의 응급처치 시 시동 모터가 작동은 된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르모다, 스타트 모터죠. 스타트 모터는 작동돼요. 그런데 시동은 안 걸려요. 그러면 원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그 말이죠. 스타트 모터는 작동돼 시동이 걸리는데 가면 뭔가 연료에 문제가 있겠죠. 연료가 떨어졌다든가. A열이 불충분하면 잘 안 걸린단 말이에요. A열 작동이 불충분하다. 연료 필터가 막혀서 연료를 분사를 못 시켜준다. 이게 다 맞죠. 배터리가 방전되었다. 배터리가 방전되면 시동 모터가 작동되나요?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스타트 모터를 작동시켜 준 것은 배터리의 전력을 가지고 작동시켜 주는 거예요. 배터리가 나가면 시동 모터도 세르모다, 소위 말해 스타트 모터도 작동 안 돼요. 그래서 배터리가 방전되었다는 것은 아니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엔진 고통 응급처치 시 모터는 작동된다. 그러면 배터리는 정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되었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네, 교재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셔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